하도강성 관련된 협상이 진전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일단 단답형으로 어떤 부분을 진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아시다시피 에도 시대만 들어가고 그 이후로는 안 들어가는 걸로 등재를 역사가 했잖아요. 들어갔죠. 근데 이게 전체 네. 역사를 커버하는데 시간이 그 부분이 네. 들어갔고요. 유네스코가 권고했던 사항, 그게 이제 핵심은 아까 분함도 부분에 있어서 폴스트 워크를 인용하는 갖다 한 거, 방식으로, 인용 방식으로 강제 방식. 인정하고 네. 존중하는 거. 그다음에 전시물을 함에 있어서 네, 군함도처럼 시간이 저렇게 이상한 데 네. 갔다 오지 말고 현장에 있어야 된다. 현장에 현장에 있어야 된다. 가까이 있어야 그리고 아마 되고 추도식 네, 이야기였어요. 추도식도 하고 그다음에 내용도 강제성이 충분히 표현되는 방식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관철해서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을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그 장관님이 그걸 평가하실 때도 제가 좀 부족했는지 제가 순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부가 관여하는 추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지금 뭐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위원회 형태를 띠게 될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도 참여하고 관여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네, 10월에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9월에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올해 안에 다른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올해 안에 추도식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제가 생각했던 게 나이브한 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협상한 것들도 자꾸 후퇴되고 있습니다. 대사님께서 현장에 가보신 점은 정말 다른 어떤 관료들보다는 저 역시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전시실 안을 보면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이라는 단어가 생략돼 있고 그리고 관련된 열악한 노동 형식을 전시한 전시실 바로 옆에는 한국인 노동자를 비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훌륭한 복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바로 옆방에서는 그건 정말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대사님의 역할을 하실 생각 있으신 거죠? 예, 저는 그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계속 채워가도록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바로 옆방에서 부분에, 모욕적인 예, 방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일한 전시라고 봐야 되고 전체적인 평가. 지금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고 협상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건 전반적으로 봐서 강제 노동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향토박물관을 보면 이건 정말 우리를 놀리는 겁니다.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인상 지울 수 없고 팜플렛에는 아예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향토박물관에 대한 그 팜플렛을 네. 저도 다 돌아봤는데 네네네. 다른 박물관이나 그런 전시하는 곳에 전부 다 그 향토박물관에 대한 안내를 전부 다 했고 그 부분에도 전부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팜플렛에 그 우리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향토박물관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얘기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네. 그거는 네. 한번 체크합시다. 그리고 외교에서 특히 이제 역사를 규정하는 데서는 아오가 다르기 때문에 그토록 길을 쓰고 일본에서는 강제 노동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선회해서 해석하자 이거는 뭐 국어법인 거지 외교법이 아닌 거죠. 그 내막의 일본의 정치 또 일본의 상황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일본의 태도는 둘째치더라도 왜 우리 대사님은 강제노동이라는 말씀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사님은 의식을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일본에서의 대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온 노동자가 가혹한 환경 아래서 힘든 노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런 추도식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간단하게 해도 될 한국인 강제노동자라는 단어를 안 쓰십니다. 단 한 번도 쓰시지 않았습니다. 뭐 그게 어떤 경위에서 그랬냐를 저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대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하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본인이 써놓은 안내문이나 일본 정부의 발표문, 협상문에까지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 대사님의 발언까지 우리 식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식구의 발언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의무를 져야 됩니까? 대사님은 당당하게 쓰셔야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지금 한번 자고 오면 고민하시는 순간이 그 단어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대사님의 입지를 좁힐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쓰고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언급, 한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하는 언급은 대사님 입에서도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지금 하신 발언을 보면은 대사님 스스로 그 단어를 회피하려고 의도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저는 일본에 있는 그 전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강제는 아베가 강제한 건 물리적 강제가 없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물리적 강제는 협의의 강제고 광의의 강제를 했을 때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동원이 된 것도 강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고 뭐 국제사회 그리고 정치 외교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아니 일반 시민들이 보기 상식적인 내용이라 굳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알면서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대사님은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써야 하는 거죠. 한국인 강제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앞으로는 언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신다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한국인 강제 노동자, 강제동원 한국인 노동자 이렇게 짧게 표현된 우리 한국 시민들은 당연히 쓰는 이 표현 대사님도 쓰실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외교적 파장이 어떻게 될까 그 효과가 대통령도 아니시고 생각하면서 다른 직위도 아니시고 대사님이십니다. 협상을 해야 되고 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부터 그 단어를 저어하신다면 상대방은 안 써도 되는구나 생각하지 누가 그 협상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잡아놓은 물고기네? 아니 이미 협상에 있어서 최저의 위치에서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단어는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이 발언은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라는 단어 사용 못 하시겠습니까? 못한다는 이야기는 안 내렸습니다. 그럼 하시겠습니까? 한다고도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거 한번 대사님이 한다고 말씀하실 수 없다는 답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일본 정부 입에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민의 시민들의 바람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추가 질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